아마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으면 아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. 그러나 저의 멍청함이, 저의 깨닫지 못함이 어쩌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 소원과 결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어릴 시절에 나는 소방관이 되겠다, 경찰관이 되겠다, 그런 꿈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? 축구선수가 되겠다, 대통령이 되겠다.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냥 목사, 그거 하나밖에는 제 평생에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, 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. 목사 가정에서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이 아닙니다. 남들이 한 번쯤 신어본 나이키 운동화, 또 프로스펙트 운동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. 프로스포츠 내지는 나이코 이런 신발은 신어봤습니다만 실제 진짜 그 메이커 있는 신발은 제가 사서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. 또 좋은 청바지를 신어본 적도 없습니다. 신어본 적이 없네요.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. 대학 때도 책을 사느라고 참 점심을 거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랬으니까 제가 커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 하나님한테 좀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, 평생 저를 이렇게 쪼들리게 살게 하실 겁니까? 저도 조금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어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? 내가 재벌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러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는 조금 불편하네요. 지갑 좀 열어주십시오. 가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언젠가 열어주실지 안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가끔 불편함은 느끼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마냥 풀어놓고 키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주일에 대한 엄수가 굉장히 강경하셨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무슨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떠날 땐 꼭 토요일 날에 떠나는데 저는 항상 월요일에 떠나야 했습니다. 어린 시절에 속으로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방침에 순응하게 되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출발하는 날이 주일날이더라고요. 저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. 당연히 안 가야지. 주일날 떠나는데 목사 아들이 어떻게 가나. 남들은 고등학교 때에 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수학여행, 빛바랜 사진 하나 없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. 후회되지 않느냐, 한스럽지 않느냐,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. 당연히 안 가야죠.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버지가 목사이고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서 꽤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시 교육감, 아직도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는데 구본석 교육감입니다. 그분이 표창을 주었는데 제가 그 표창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착하다고, 아주 모범적이라고 그렇게 상을 주더라고요. 누구나 다 주는 상은 아니었습니다, 여러분. 전교에서 딱 한 명 받았습니다. 군대에 갔더니 저보고 모범사병이라고 아디다스 운동화를 주더라고요. 그 농구화가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운동화 중에 제일 비싼 운동화였습니다. 근데 3개월 동안 열심히 태권도 발차기를 했더니 밑창이 다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나는 비싼 운동화하고는 참 이렇게 안 맞는구나. 달락스 신학교에서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새벽에 가서 캐시어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요. 매니저가 어느 날 너 참 굉장히 성실하다고 나한테 상을 주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였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나온 자리에서는 항상 저의 모습이 모범적이고 헌신적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.
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다 마치고 나올 때 교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책상을 다 맞추고 나온 사람입니다.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? 네. 난장판 피우고 나오는 판에 저는 끝까지 남아서 다음에 올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보면 괴롭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남아서 책상 다 정리하고 의자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왔습니다. 저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제 생활 방식이 돼버렸어요. 어딜 가나 그냥 사람들이 보면 성실하다. 예.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선비들을 좋아했습니다. 대쪽 같은 선비들. 저희 아버지도 성격이 좀 대쪽 같거든요. 어디 출신이냐면 황해도 출신 그 구월산 밑에서 태어나셨습니다. 구월산 전기를 받고 태어나셨어요. 구월산 전기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? 황해도 출신이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안중근 의사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임꺽정을 생각합니다. 저희 아버지가 교인들을 굉장히 야단치신 분이었어요.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죠. 교인들이 잘못하면 그냥 막 야단치고 치리하고. 요즘엔 저는 그런 분들이 그립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동네 장로교회가 하나였으니 망정이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. 교인들이 다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.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? 저희 어머니는 찾아가서 달래는 거죠. 우리 목사님은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삐져서 교회 몇 주 동안 안 나오면 또 찾아가서 달라고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광호야 네가 목사 되려면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닮지 마라. 다른 건 다 닮아도 좋지만 너희 아버지는 너무 고지고식대로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원칙대로 하는 분이죠. 그러나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.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넓어야 돼. 마음이 넓어야 돼. 그런데 저는 가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. 제가 마음이 참 좁다라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 하늘에 계시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. 제 마음이 넓어지도록. 제가 선비들처럼 꼿꼿한 걸 좋아해요. 원칙을 좋아해요. 그래서 제 호를 송죽이라고 지었습니다. 고등학교 송죽. 소나무송, 대나무죽. 백설이 만건건할제 독야청청하리라. 이런 소나무와 같은 그 기계와 절개, 지조. 대나무는 어떻습니까? 나는 절대 내가 부러질지언정 내가 꺾이지는 않는다. 그게 지금까지 18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결국 담임 목사로 못 간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 펠로우십 교회로 보내주셨으니까 또 그거 훈련하고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. 다시는 내가 그런 송죽의 기질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여러분 혹시 저에게 그런 기질이 발견되면 얘기하세요. 목사님 담임 목사 안 갈라우? 혹시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. 근데 생각만큼 성적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너 한번 과외를 받아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50화국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과외를 금지했었거든요.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몰래들 다 과외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유행한 말이 몰래바이트였지 않습니까? 대학생들은 몰래들 가서 애들 가르치고 돈 벌고.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참 마음에 안타까웠으면 없는 형편에 빚이라도 내가지고 한번 과외를 시켜서 좀 성적을 올려보려고 그랬겠습니까? 그런데 저도 귀가 솔깃하더라고요. 음성적으로 과외를 하는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애들 걸리지 않고 지금 잘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. 어떻게든지 그것이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지 간에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한 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양심에 괴로운 것은 더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. 더욱이나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인 것 같아서
과외는 없던 이야기가